여러분, 김영익 교수, 이분은 정권사의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대투 정권의 부사장을 지낸 경험도 있고요. 현재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보지 못할 폭락 온다 이렇게 경고한 이후에 또다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닥터 둠이란 말은 이게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나 혹은 스티븐 로치인가요? 스티븐 로치죠. 예일대 교수나 이런 분을 두고 닥터 둠이라는 예칭을 쓰거든요. 한국에는 이 김영익 교수한테 대해서 닥터 둠이라는 예칭을 씁니다.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예측이 몇 번 맞았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 직전에 미국의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런 예측도 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예측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기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주간동화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1, 2년 내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2년 내면 여러분 지금 시점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후년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단서로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1, 2년 안에 올 수 있다는 그 단서로 말입니다. 바로 이 2분기 버핏 지수를 내세웠습니다. 버핏 지수라는 것은요. 워렌 버핏이 개발한 지수인데 GDP 대비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 2분기 버핏 지수가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요 332%였다는 거예요. 332%면 이것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버핏 지수는 평균이 180%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IT 버블이 있었죠. IT 버블일 때가 200%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32%입니다.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예요. 높아도 너무 높다. 이것이 결국 거품이라는 겁니다. 거품이라는 거고 이 거품이 꺼질 때는 인정사정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순환 주기는 확장 국면이 3년 6개월이고요. 수축 국면이 1년 6개월을 주기로 쉽게 말하면 51개월을 주기로 확장을 했다가 수축을 했다가 확장을 했다가 수축을 했다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수축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오면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폭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폭락이라는 단어. 그럼 폭락이라는 단어에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락은 70에서 80%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엄청난 진짜 섬뜩한 경고를 한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거품이 발생했을 때 니케이 지수가 80% 떨어졌다. 2000년대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됐을 때 나스닥 지수가 75% 하락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에서 거품이 발생했을 때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80% 가까이 떨어졌다. 바로 폭락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70 내지 80%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붕괴할 때는 연착륙은 없다는, 연착륙은 없다. 서서히 떨어지는 건 없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경착륙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영희 교수는요, 개인적으로라는 단서를 꼭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코스피 지수가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은 또 2900으로 떨어졌긴 3000이 붕괴됐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200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최고까지 올라갔을 때가 3200까지 올라갔었는데 3300까지 올라갔나요? 330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 2200까지 거의 뭐 얼마가 떨어지면 1100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면 30%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평생 보지 못한 폭락이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인 시기나 시점 그리고 규모를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기와 시점 1년에서 2년 후라는 1년에서 2년 내라는 그런 시점과 그 폭이 일반적으로는 70에서 80%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2200까지 30%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한 겁니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경기가 떨어지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지표가 경기가 이게 잘 올라가는 확장 국면일 때는요. 너도 나도 뭐 한국은행도 국제통화기금도 한국개발원도 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는데 이게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 이게 많은 경제평가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IMF 같은 경우는요. 올해 미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했습니다. 7%에서 6%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IMF가 4.3% 올해 성장한다는 것 뭐 이거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표가 나온 것을 보면 4%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경기 방향이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김영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경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경기 방향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었더니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적어도 5년간은 성장세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5년간. 10년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5년간은 성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평생 보지 못한 폭락이 왔을 때 삼성전자는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전체 액수보다가 훨씬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전체가 지금 코스피가 30%가 떨어진다면 삼성은 5 내지 한 10%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결국은 거품이 붕괴한다. 그 붕괴하는 것을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아주 세게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워렌 버핏도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고 섬뜩한 경고를 몇 번 날렸습니다. 워렌 버핏은 일반적으로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예측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적 지식이 워렌 버핏의 어떤 존경도 이끌어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희 교수도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1년 혹은 2년 내에 온다는 이야기를 동조하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경기에 대한 우려, 저는 실물 투자자들이, 실제 김영희 교수는 이론가이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실제 펀드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지금 체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득적으로라는 말은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넘길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이야기나 혹은 우리 김영희 교수의 어떤 충고나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반드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어떤 형태가 저는 빨라지고 있다. 위기의 어떤 모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참하다고 그래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해요. 부품을.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주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 위기의 수준을 가히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